자, 우리 로켓의 연소실 과정, 연소 과정 나오는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의 안전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 나오고,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연소 불안정이 나올 수 있다.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액체 추진제 로켓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하는데,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 분사기, 연소실, 노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가 돼요.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될 때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 가스, 기체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요. 열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대요. 이러한 연소 과정은 추진제가 분사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지속이 되는데, 이때 연소실 내에는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 두 가지 종류의 진동이 생깁니다.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진동하고, 연소실 가스는 노즐을 통과하여 로켓 바깥으로 배출, 그 반발력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 산화제 탱크 플러스 연료 탱크 두 가지 추진제가 사용이 되죠. 이쪽에 산화제가 있을 거고 이쪽에 액체 연료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추진제들이 이동을 해요. 뭘 통해서? 분사기를 통해서. 분사기를 매개로 해요. 어디로 이동해요? 지금 연소실 내부로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연소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압력이 올라가고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분사기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분사가 되면 진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압력도 변화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노즐을 통해서 로켓 바깥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과정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연소 과정에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나 연소실 내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대요. 두 가지 경우 나왔어요. 첫 번째 전자의 경우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추진제 공급량에 급격한 변화가 생김으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것이다. 자,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다.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번째, 연소실 내 열 방출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와 소리의 진동이 갖는 주파수가 일치하여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경우로 이것은 열음향 연소 불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대요. 자, 연소실 내부에서 연소 반응으로 발생하는 열 방출 진동과 소리의 진동은 각각의 주파수를 갖죠. 여기서 소리는 연소실 고유 주파수로 진동하는데, 이는 소리의 주파수가 크기나 형상과 같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과 연소가스의 온도 및 비열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의미이다. 각각의 주파수가 일치하면 압력 진동이 급격하게 증폭될 수 있고요. 이걸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하는 거겠죠.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의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 사이 Hz에 있으며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 여름형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래요.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로켓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연소 실험을 수행하여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 원인을 파악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 기준으로 뿔마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하고요. 거기서 벗어나면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을 합니다.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경우 판별되었을 때 압력 진동이 증폭되었을 때인 주파수인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고, 이를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비교하여 연소 불안정의 원인을 판단해요. 그러면 주요 진동 주파수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같으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소 불안정 발생 원인이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급 시스템에 입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대요. 두 번째, 여름형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연소실에 배플이나 음향공을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모두 연소실 내의 소리 진동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배플은 연소실과 연결되는 분사기의 면을 여러 구획으로 나누는 장치로서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꾸게 돼요. 그럼 주파수도 바뀌겠죠? 이를 통해 기존의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켜 열방출 진동과 소리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향공은 특정 주파수의 소리 진동을 흡수하는 장치로 음향공을 연소실에 연결하면 연소실 내부의 소리가 음향공 안에도 진동하게 되어 소리 에너지가 분산이 된대요. 음향공은 연소실의 특정 주파수를 고려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감수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좁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로켓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추진제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쇄 장치는 연소 불안정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는 연소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가장 어려워 보여서 미리 한번 계산을 적어놨어요. 자, 보기를 보면 서로 다른 연소실을 대상으로 한 가상의 연소 실험 결과이다. 최대 최소 압력, 주요 진동 주파수는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의 측정값이고요. 모두 고유 주파수는 120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앞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한다의 전제는 정상 압력 기준으로 뿔마 5% 범위 내에서 진동하면 안정, 벗어나면 불안정이라고 나왔어요. 정상 압력 기준으로 뿔마 5를 계산해둔 값이고요. 그 결과 이 내에서 진동하는 건 A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연소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 두 가지는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상태인데 봐줘야 되는 거는 연소실 고유 주파수와 주요 진동 주파수의 범위가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경우가 우리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 원인 중에서 여름향이랑 해당하는 거였고요. 이쪽은 주요 진동 주파수가 150이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하는 연소실 압력 진동이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사실 전부 다 풀 수 있는데 답 볼게요. B는 C와 달리 소리가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했음을 추론할 수 있겠군. 자, 요 말 자체가 2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순서를 바꿔줘야 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100번 볼게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지금 A는 베풀, B는 음향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향공은 소리 에너지를 연소실 내부로 집중시키면 안 되죠. 분산시키는 내용이었어요. 자,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에 대한 이해인데 연소가스는 노즐을 통해 배출되어 로켓은 추진력을 얻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이죠. 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노즐로서 배출이 됨으로써 우리 반발력으로 추진력을 얻게 된다. 맞는 말이고요. 102번에 기억의 문맥적 의미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어디 있냐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일어난 것으로 판별한다.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일어나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황사현상의 발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